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테슬라가 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저도 한 2001년, 2년 코로나 때 그때 테슬라를 샀거든요. 주식을. 그때도 이미 말도 안 되게 비싸다.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멀티플이 뭐 너무 높다. 그때 거의 한 90이었던가 100이었던 것 같아요. 100원 벌면 보통은 한 회사 가치는 미국 회사 가치는 100원 버는 회사는 미국 회사 가치가 30 곱해서 3,000원 정도 해주는데 100원 버는 회사가 10,000원인 거예요. 그냥 현대보다도 돈을 많이 못 버는 자동차 회사가 엄청 주식이 비싼 거였죠. 시가총액이 비싼 거였죠. 전체 금액이. 그래서 요즘 뭐 지난번에도 머스크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 내가 너무 한상에 체면이 걸려 있지 않았나.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만약에 내연기관 차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테슬라를 사고 싶다 했어요. 왜냐면 테슬라는 애플처럼 뭔가 좀 달랐잖아요. 소프트웨어 무선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뭔가 컴퓨터 쪽으로 뭔가 전자기기에 가깝고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뭔가 다르다. 더 애플 아이폰처럼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꽉꽉 채워지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사이버 트럭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모노코크 바디 자동차 차체 있잖아. 차체 보통 회사들은 그냥 쇠를 주물해서 프레스로 찍어서 만든 그 주물쇠에다가 이제 서스펜션 요거 옮기고 뭐 우물정자의 메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붙여가지고 차체를 지탱하거든요. 땅에서부터. 그래서 그 철 덩어리, 철 조각들, 그게 이제 모노코크 바디인데 그거를 이제 철로 만드는데 머스크는 처음 말했을 때 분명히 스테인리스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 모노코크 바디 차체인데 전체를 프레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다고 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첫째 녹이 안 쓰고 둘째 강성이 너무 세. 오히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을 치면 어쨌든 너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안 부서지면 내부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날아다니면서 쇳덩어리에 부딪히니까. 어쨌든 모노코크 바디 자체를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서 거기에서 이제 바퀴 달고 바퀴 위에 서스펜션 달고 그래서 바퀴랑 서스펜션이랑 그걸 위해서 스테인리스 모노코크 바디 전체가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차체가 정말 뒤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동차는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큰 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 차체가 비틀리는 게 조금 있고 그게 보일 때도 있어요. 진짜로. 저도 운전하다가 막 현대차 새 차였는데 분명히 지나가다가 땅이 약간 대각선으로 굴곡진 것이었는데 엄청 빨리 싹 지나갔는데 걔가 난 순간적으로 차체가 이렇게 무슨 딜컹들 이렇게 막 뒤틀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딱 눈으로 보일 정도가 있어요. 왜냐면 차체가 크니까. 근데 만약 스테인리스로 차체를 모노코크 바디로 이제 차체 내부에 안에 철덩어리든 뼈대를 만들면 절대 안 비틀리니까 이 차대 강성이 엄청나죠. 그러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차를 녹슬지도 않고 쓸 수 있다는 거라서 사이버 트럭 나오면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을 이제 똑같이 하는 모델 뭐 3, 4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차가 이제 진짜 기존에 철로 만들지 않고 주물 철로 만든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만든 차체가 나오겠거나 하고 기대했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막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겉에 껍데기는 무슨 껍데기 버려놓고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만 스테인리스고 그것도 본드로 붙였고 당연히 본드로 붙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스테인리스는 용접이 힘드니까. 그래서 기존 회사들은 철로 만든 건데 어쨌든 기존 껍데기만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안에 있는 모노코크 바디 차체 전체는 그냥 철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실망하고, 그 부분은 테슬라도 처음 발표할 때는 분명히 그 차체가 싹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 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째 보면 거짓말을 한 거고, 근데 또 언론 플레이로 막 사이버 트럭의 외관만 보고 사람들이 좋다, 뭐 연예인이 탄다 하면서 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한상에 젖어 있었나? 테슬라를 너무 맹신하고 있었나?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가 뭐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마진은 못 남겨도 뭐 탄소세?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뭐 돈을 번다? 근데 못 믿겠어요. 그 솔직히 어느 정도 똑똑하면 믿겠는데 진짜 똑똑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개구라잖아. 딱 봐도 티나잖아.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그게 딱 건이 있다, 뉴스에서 말한다, 그거 믿는 사람들이랑 믿지. 진짜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거 개구라잖아요. 솔직히 탄소세를 팔아서 그게 이익이 엄청나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팩토리. 그 또 거짓말도 했어. 자기네들이 뭐 이런 있잖아요, 건전지 요만한 거 돌아가는 거 배터리 데이 해가지고 막 쇼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배터리도 만들 계획이 있다 하지만 결국 못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이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의 유명한 배터리 그 있잖아요. 칼 CALT 걔인가. 그래서 하는 말이 존나 거짓말이야 가만 보면.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배터리 그 자동차에서 다 쓴 폐배터리를 사서, 왜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사용하려면 배터리 출력이 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솔직히 오래 쓰면 출력이 낮아지잖아요. 물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수도꼭지로 물 틀면 물이 콸콸 나와야 되는데 물이 찔찔찔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전기가 물처럼 바바박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폭포수 마냥. 그래야 출력으로 다다닥 그때 순간적으로 빨리 쓰는데, 그 배터리가 오래되면 이제 그 출력이 낮아지는 거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질질질 나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를 테슬라 오래된 차들한테서 배터리를 갈면서 그 오래된 물이 질질 조금 나오는 그 배터리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배터리 이거 무슨 데이터 센터 마냥 배터리를 쌓아서 거기다가 태양열 에너지를 저장해서, 태양열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풍력 이걸 저장해서 그 배터리 팩 안에 저장을 시켜 놓겠다. 왜냐면 이 배터리 저장시켜 놓으면 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배터리는 그렇게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출력이 안 써도 되니까 이걸 저장해서 팔겠다.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번대요. 근데 미국에서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여. 그런 영상도 없고 뭐 그렇게 티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엔 뭔가 어폐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한마디로 핸드폰 아이폰 2년 사면 솔직히 배터리 효율 70% 내려가서 70% 내려가면 실제 사용할 때는 실제 배터리 효율이 100%에서 70%만 내려가도 실제 사용할 때 갑자기 한 40~50% 남았네 하다 갑자기 배터리 없어지고 꺼지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만약 전기차를 샀어. 겨울에 좀 몰아. 내가 이 차를 한 4~5년 탔어. 그래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배터리 출력이 워낙 센 거니까 그렇게 마탱이가 잘 안 가죠. 근데 한 5년 탔어. 그 5년 타고 한 겨울에 왔어. 배터리 효율이 좀 안 좋은 거 느껴져. 그래서 100%는 아니도 70% 정도 채워진 것 같아. 70% 충전하고 달렸어. 30~40%만 됐는데 갑자기 차가 안 나가거나 방전되고 끝나버려. 전기차 좋은 거 맞아요? 4천만 원, 5천만 원 싸게 산들 그 정도 가격 하는데, 그냥 휘발유차 2천만 원 중반, 3천만 원 초반, 그거 잘만 타면 10년 넘게 타는데, 배터리 차가 과연 5년, 10년 타고 배터리 가는 그 비싼 가격을 치를 만큼 메리트가 있나? 자율주행? 그거 하고 있나?
그리고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만 다른 회사에 판다? 누가 사? 현대가 사? 다른 회사들이 사? 남 좋은 일을 하겠어요? 회사가 경쟁자인데? 그러면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팔아? 윈도우 OS 팔듯이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팔아? 윈도우 OS 따로 사는 사람 있어요? 컴퓨터 살 때 깔린 거 사지?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개구라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PC 만드는 제조업체에다가 OS를 존나게 단가에 맞춰서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대당 얼마에서 쫙 팔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만 파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한 장 팔든 무한대로 팔든 공장을 더 무한대로 지을 필요가 없죠. 소프트웨어로 그냥 데이터로 전송하면 끝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뭐 현대나 아니면 뭐 외국 차에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그 제조업체가 사야 되는데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도 아니야. 중국도 따라 한대. 한국이라고 왜 못하겠어? 중국도 하는데 중국보다 더 잘하지. 그러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OS, 프로그램 그거 못 팔 것 같아. 마이크로소프트 OS처럼. 왜냐면 독보적인 게 아니니까요. 윈도우는 독보적이었잖아요. 왜냐면 윈도우는 그 호환성 때문에 윈도우를 안 쓰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조건 윈도우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윈도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독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 팔린 건데, 그것도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이 무한대로 팔아도 무한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한 대로 팔든 무한대로 팔든 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이유, 설비 증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그런 식으로 팔아야 되는데 안 살 것 같아. 개인은 더더욱 안 사지. 그 비싼 거 왜 사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운전하는 거 재밌어요. 차 밀리지 않으면 운전은 재밌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대차가 많이 밀리는 곳은 물론 자율주행 있으면 좋지. 근데 지하철 타잖아. 훨씬 싼 거. 지하철 잘 돼 있잖아요. 대중버스 잘 돼 있잖아요. 저렴하잖아. 굳이 프라이빗하게 그거 탄다? 게다가 좀 불안한데? 게다가 사람이 운행하는 택시도 있어. 그것도 싸. 비싼 게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팔아야 되냐? 못 팔 것 같아요. 윈도우처럼 뭔가 독점이 없어요. 호환돼야 얘를 꼭 써야 한다는 그런 뭔가 무언의 압박이 없어. 그리고 배터리도 테슬라 차를 사면 그렇게 효율이 안 좋을 것 같아. 게다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좋다고 하는데 가격 낮춘다고 리튬 이온이 아니라 리튬 인산철, 좀 출력이 빵빵 이렇게 쭉쭉 뻗지 못하고 약간 출력이 낮고 수명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런 걸 쓴대. 그리고 근원적으로 차를 무한대로 팔아서 무한대 수익을 얻으려면 배터리를 무한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 무한대 배터리의 재료는 리튬 이온, 뭐 인산철, 아무리 싼 재료를 찾아도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무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제조업이라서 무한대로 팔려면 무한대 공장 증설, 무한대 메가 팩토리를 전 세계 다 증설,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테슬라는 좋은 꿈이고 멋진 꿈인데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돈으로 따져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기존 모델 비즈니스는 기존에 우리한테 알려줬던 그 모든 비전, 배터리 그 저장하는 그런 배터리 쌓아두는 그거, 그래서 뭐 전기를 판다, 그리고 뭐 전기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다, 그리고 뭐 테슬라 자체는 우버 택시처럼 자율주행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봐도 실제로 소비자들이 돈을 안 낼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는 폐배터리 쌓아두고 거기에 에너지, 태양열 저장해서 이렇게 뭐 가정에 공급할 때 돈 받고 판다. 그건 그나마 에너지 조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글쎄요. 그거 독점할 수 있나요?
뭐 폐배터리 중국이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내가 중국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숫자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거기 미친 듯이 만들잖아요. 환경 파괴 다 하면서. 참고로 배터리 자원은 중국만 있는 거 아니고 전 세계가 땅 가진 사람은 다 있지만 땅 파면서 환경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짓거리를 안 해. 중국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 땅이 항폐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배터리를 개발하면 다 사막이 돼서 끝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돼. 아프리카 된다고 땅이 농사를 못 짓는다고. 먹는 게 중요하지 배터리가 중요한가? 어쨌든 중국은 뭐 공산주의니까 그게 가능하죠. 환경 단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환경은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리고 공산주의니까 국유하잖아. 다 지 거잖아. 땅이 다 내 거니까 땅은 조지든 땅에다가 뭐 온갖 오염물질 다 던져 놓든 아무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국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집만 소유할 수 있는데 집도 100년밖에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나도 주식을 갖고 있지만 물론 팔진 않아요. 물론 누구나 내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게다가 가장 큰 게 CEO 비즈니스 사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일을 하니까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서 테슬라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그 다음 뉴럴링크도 있고 스페이스 X도 있고 또 있으니까 뭐 테슬라가 뉴럴링크를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스페이스 X를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테슬라는 뒷전이 되고 뉴럴링크 아니면 스페이스 X 그 뭔가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요. 뉴럴링크도 결국은 인터넷망을 뭐 전 세계 감옥처럼 딱 철장에 가두듯이 지구로 아예 딱 감싸버리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 망이 끊기면 그걸로 대신하겠다. 근데 그거 솔직히 우리가 야동이나 뭐 인터넷 유튜브 존나 보거나 넷플릭스 존나 볼 때 위성 인터넷을 굳이 사용해야 됩니까? 굳이 우리가 유튜브 보고 쇼츠 보는데 그런 그냥 소비성 데이터를 소진하고 싶은데 굳이 위성을 인터넷 위성까지 가서 뭐 데이터를 전송해야 돼요? 굳이? 굳이? 딱 봐도 전기비 더 나올 것 같은데? 무선이란 것 자체가 전기비가 더 나온 거 아니에요? 위성? 수신기, 송신기 에너지로 계속 전파를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파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비 더 나오겠죠 당연히. 그냥 유선으로 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지금의 깔린 망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죠? 에너지가? 굳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매일 밥 먹듯이 소진하는 그런 데이터 그거를 비싼 위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 인터넷 망이 처음에 망을 까는데 투자 비용이 있지만 그걸 다 해소한 만큼 우리가 집안에 인터넷망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 없이 무진장 데이터를 소진하고 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자료를 보면서 나처럼. 그래서 그것도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위성망이 필요한가? 뭐 전쟁할 때는 솔직히 필요한 건데 그게 굳이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뉴럴링크가 뭐 코로나가 다시 터져서 뭐 사람들이 뭐 이제는 뭐 컴퓨터 머릿속에 칩을 박아야 된다 아닌 이상은 누가 머리에 칩을 박고 싶어요? 아무리 편하고 IQ가 1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하든 만약 그 칩이 사람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면 좆되는데 사람을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기억을 조작한다는 건 딜리트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심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테슬라도 나도 갖고 있지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요즘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치 나도 맹목적으로 뭔가 유튜버나 아니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말에 현혹된 게 있는데 아무리 따지고 봐도 사이버 트럭도 골격 자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안 만든 것 자체가 좀 실망이었어. 나 개인적으로 진짜 큰 실망이었어. 왜냐면 그걸 만약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다면 다른 제조사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거고 그러면
차대 강성이 엄청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진짜 이제 기본 40년, 50년 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안 되지. 돈을 못 버니까 제조사들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모노코크 바디가 골격이 여전히 주철로 된 게 아쉬웠다. 사이버 트럭이. 제가 자동차를 얘기해서 잘 모르는 관심 없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예를 들면 코팅펜 있잖아요. 후라이팬 코팅펜을 쓰면 1년 쓰면 코팅 다 지워지고 새 거 사잖아요. 테팔 이런 것처럼 테팔 무슨 코팅펜 하면서 광고하는 거 한 3대 1년마다 사 5, 6만 하겠지. 근데 스테인리스 펜을 사면 일단 녹이 안 쓸어. 그리고 좀 불편해요.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열감이 없으면 이 코팅 그 계란류가 잘 들러붙어. 그렇지만 스테인리스 펜으로 음식을 굽고 하면 그거는 영구적으로 써요. 계속 영원히. 물론 기스나고 녹이 쓸 수도 있어. 스테인리스지만 그래도 철수세미로 문대면 다시 다 지워지고 또 관리할 수가 있어. 그것처럼 만약에 차대 골격, 차대 뼈대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왜 바꾸냐? 차가 썩어서. 하부가 썩거든. 차체가 썩고, 핸다가 썩고, 엔진은 그나마 엔진오일 많이 갈아서 안 썩어. 서스펜션 스프링? 그건 갈 수 있어. 그리고 가는 거 솔직히 비용 크게 안 비싸. 그 스프링이 그 스프링이고 서스가 그 서스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 그런 차가 나왔으면 뼈대 말고 그냥 엔진 갈거나 서스펜션 갈거나 뭐 기타 안에 파워 뭐 미션 갈거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새 차 사는 것보다 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차가 녹슬면 그 차는 쓸 수가 없어요. 안전상도 그렇고 차가 심한 경우는 쇼바 마운트라고 이제 쇼바 잡아주는 마운트가 있어요. 차체 골격. 그게 부서지면 차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 자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쓰면 그런 일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올드카 타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쳐도 나중에 그 서스펜션을 지지하는 그 철골로 쇼바 마운트라고 하는데 그 쇼바 마운트가 금가거나 녹슬어서 약간 맛이 가는 순간 그 차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해도 그 강성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영원한 그 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 뒤틀림도 없고. 철은 계속 구부리고 하다 보면 뒤틀고 하면 끊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잖아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안 구부러지고 강성도 있고 안 구부러지고 구부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영원한 거야. 그래서 만약 그런 차가 나오면 진짜 사면 50년은 타겠다, 막 죽을 때까지 타겠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데 물론 그런 차를 만들면 자동차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죠. 누가 사겠어요 차를. 기존 차가 멀쩡한데 게다가 새 차는 비싼데.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는 일단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진짜 100달러 10만원 선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살 수 있지만 20도 220만원 200달러도 비싸다. 아무리 봐도. 왜냐면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애플은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